안녕하십니까, 수중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이거 모르면 주식 그만둬야 된다 라는 주제로 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엔 2탄입니다. 2탄 1탄에 이어서 2탄인데요. 가끔가다 한 번씩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뭐 하니까 뭐 한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선 오늘 장부터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올라갔고요. 코스피가 올라갔는데 여기가 힘이 뭐 들어온 게 없어요. 예, 스토캐스트만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힘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들어간 거 없고 좀 요 MACD만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여기까지는 한번 떨어질 겁니다 했는데 조금 더 떨어졌고요. 저는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떨어질지 어떨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요날 나왔을 때 좀 별로 안 좋았죠. 요날 되게 조금 안 좋은 상태였고요.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낫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조금 거의 뭐 그 기준 라인까지 거의 다 빠졌고요. 뭐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더 빠졌다가 갈 것 같긴 한데 우선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무래도 선물이나 뭐 이런 쪽에는 조금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을 한번 오랜만에 볼까요? 환율이 한국은 원달러는 약세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N달러도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위안화만 조금 강세 주춤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 안전자산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달러는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이. 왜냐하면 환차익으로 벌어들일 수가 없으면 외국인들은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일지는 좀 봐야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만약에 위안화라 그러면 위안화 강세 쪽으로 중국 증시 쪽으로 스마트 머니들은 몰려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는 게 있죠. 콜옵션, 풋옵션. 콜옵션은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개인, 금융투자, 기타 법인에서 샀고요. 외국인이 그동안 모았던 거 싸그리 팔아버렸습니다. 풋옵션, 아니야, 주가는 떨어질 거야 하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가들이 지금 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올랐잖아요. 빠져나올라 그러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빠져나올라 그러면 올려서 팔아야 되잖아요. 진짜 팔고 싶다 그러면 큰 세력들,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팔면 막 떨어지니까 올려서 매도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얘가 왜 올라가지? 팔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올라갔죠. 개인들이 사고 나머지는 다 파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뭐 고수분들은 아실 수 있겠죠. 근데 뭐 주식에 입문하시거나 뭐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어떻게 매수하는지, 외국인이 매수하면 올라갑니다, 사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꾼인지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매수하는 세 가지 전략.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왜 투자를 할까요? 워낙 강세가 될 것 같으니까 환차익을 위해서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는 그게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 매수했던 거를 팔면서 선물 풋옵션에다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선책이고요. 보통 스마트 머니들은 어디를 따라다니냐면 환율에 강한 쪽으로 항상 스마트 머니는 따라다닙니다. 환율이 강하면 왜 가죠?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다닙니다. 달러가 강하면 미국으로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환율이 낮을 원화가 약세일 때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그러면은 원화가 많겠죠. 그걸로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주식이 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는 원화가 더 이상 강해지진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돈을 팝니다. 만약에 1200원에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사면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죠. 근데 1000원에 이제는 더 이상 강해지진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 1000원에 주식을 팝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달러로 환전을 하면 시세 차익이 굉장하죠. 옛날에는 1달러를 1200원에 바꿨고 요번에는 1000원에 1달러를 바꿔서 가져간다. 그럼 달러의 차이는 주식이 오르든 안 오르든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차익을 따라다니게 되는 게 스마트 머니들의 특성이고요. 환율이 약해지면 외국의 스마트 머니는 더 강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빠져나갈 때 주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선물을 이용합니다. 선물에 풋옵션과 콜옵션이 있죠. 콜옵션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풋옵션은 떨어진다는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선물의 특징은 이익의 무제한, 무한대, 그리고 손실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강 가시는 분들이 많았죠. 예전에. 그래서 두 번째는 환율 여건이 안 좋으면 코스피를 팔면서 인버스, 풋옵션에 투자해서 수익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죽이는 거죠. 실제로 주가 상승 시기일 때는 환율 및 투자 여건이 좋을 때이기 때문에 상승시키면서 수익을 봅니다.
이때에 어느 정도 환율도 강하게 올랐고 외국인이 살살살살 팔기 시작하면 주가의 하락이 오래도록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될 때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될 때가 그때입니다.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들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어느 그 시점에 다다르면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풋옵션과 콜옵션만 봐도 주가는 반대로 가는데 선물은 이상하게 움직인다 라고 할 때는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종과 종목의 선택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종목을 고를 때 그냥 차트만 보거나 아니면 뉴스만 보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골랐고요. 뭐 이익이 있을 때가 있고 손해가 볼 때가 있었지만 처음엔 손해 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다 손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개 알았다 그래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종합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수익이 올라갈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전문가 중에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방송에 나가기 위해 자기의 돈을 투자를 합니다. 이희진이라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분들도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뭐 한 번에 얼마씩 아마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전문가를 만나시면 돈 수익 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전문가가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전문가를 잘 고르시면 수익도 많이 날 수가 있고요. 나는 전문가 말 못 믿겠어. 그러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종의 종목의 선택 방법은 우선 종목을 봤을 때 얘가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가 아닌가를 우선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돈 있다 그래서 반도체 만들 수 있나요? 돈 있다 그래서 자동차, 항공사 만들 수 있나요? 이런 거는 진입 장벽이 높은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진입 항목이 쉬운 종목들이 있어요. 누구나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회사. 자그마한 뭐 소프트 회사라든가 아니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돈으로 똑똑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하고 유지를 못하고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요. 그거를 우선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을 봤을 때 삼성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뭐 일본의 몇몇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죠. 여기에 강력한 어떤 경쟁자가 나타난다면 삼성전자, 애플 이런 주가가 다 같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 개의 떡을, 그러니까 떡 하나를 세 명이서 나눠 먹었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떡을 4명에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3명에서 먹던 걸 조금씩 다 뱉어내서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가 좀 떨어지는 이유가 항공사 저가항공이 3곳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발표가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저가항공을 그 항공사들이 뭐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건 주가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에 꽃이 피는 시기가 있는데요. 왜 사람도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아주 혈기왕성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사람은 없어지지만 기업은 안 없어지고 계속 유지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자라서 왕성해져서 그거를 이어가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이제 막 태어나서 활발해지는 회사인지 그거를 파악을 잘 하시면 장기 투자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예로 그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상장할 때 철도주였거든요. 얘가 3만원인가 아마 상장을 했습니다. 얘가 한 3년 됐나요? 이때 했으니까 3, 4년 됐네요. 한 5년 정도 됐네요. 이때 3만원에 상장을 해서 전문가들이 이 회사는 뭐 더 갈 거예요. 좋은 회사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홍보를 했던 회사인데요. 물론 한 번은 올라왔지만 꽃이 떨어지고 이익이 이제 꾸준하게 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성장이 아니라 떨어지죠. 상장하면서. 그러다가 북한 관련해서 이제 슈팅을 한번 하고 다시 떨어져서 이제 바닥에서 지금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보통 보면 이런 게 좀 장년기에 있는 나이 든 기업들은 좀 오래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요즘에 새로 생긴 것들은 또 빨리 올라갑니다. ABL 바이오. 이것도 이중항체 쪽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얘는 이제 한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을 한번 볼까요? 대한항공. 항공사가 3개가 추가가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쫙 올랐다가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 차트를 보시고서 좀 느끼시는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3번, 4번씩 찍었는데 못 올라가는 것들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위에 매물대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매물대는 제가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데가 매물대가 생기는지 그 라인을 보시고, 매물대가 있으면 매물대를 넘어갔다라고 치면 매도를 우선 하셨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더라도, 많이 넘어가면 빨리 팔아야 되고요. 한 넘어가서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파셨다 다시 사는 전략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아나도 한번 볼까요?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도 같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 경쟁제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한동안 삼성전자가 떨어진 이유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왜 떨어졌을까요?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의 경쟁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모자란 것 같아요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면서 파악을 하게 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반도체 굴기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왜냐하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가 무조건 모방해서 그 기술을 훔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반도체 개발은 못하지만 애플이라든가 다른 회사의 오더를 받아서 그 제품을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 파운드리 쪽도 지금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되고요. 파운드리가 지금 대만의 회사가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술력에서는 뭐 생산 캐파라든가 이런 쪽은 아마 거기가 아직까지는 우세한데요. 지금 삼성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정밀한, 더 높은 성능의 제품들을 아마 생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금 유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합병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은 여기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하나가 뜨긴 떴네요. 하나가 떠서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삼성전기는 얘는 세력 가격이 있어요. 세력 가격에서는 반등을 주지 않을까요? 했었는데 반등을 못 주고 있죠. 더 떨어졌는데 올라갈 수 있는 건 아직 뜨진 않았고요. 더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93,000원대, 94,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매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천들이 되게 많이 나갔어요. 매도해야 될 때 추천들이 많이 나가서 어,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공주 항공주들을 두산 인프라하고 현대건설 기계 쪽도 중국의 인프라 확대 정책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봐야 되고 화장품주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조금 올랐는데요. 그런 것 좀 잘 보셔야 되고 반도체 파운드리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장비주라든가 그 재료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LNG선도 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큰 이변이 없으면 조선주들은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일행약품은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 말씀드렸는데 올라갔다 떨어졌고요. EDGC도 요날 말씀드린 것 같죠? 떨어졌어요. 화승인더도 떨어졌고요. 보령제약도 올라갔다 떨어졌네요. 오스테오닉은 떨어졌습니다. 영풍은 이 종목은 꾸준히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고점 표시가 나왔어요. 고점 표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 파셔야 됩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바로 파셔야 됩니다. 이것도 떨어졌고요. 올라간 것보다 떨어진 게 많네요. 반반 정도 됩니다. 반반 정도. 유비커스는 요날 말씀드렸나요? 며칠 뒤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이맥스 요날 말씀드렸군요. 3월 12일 요날 말씀드렸는데 떨어졌고 요거는 저점으로 해가지고 반등 줄 수도 있는데 요게 꺾이는 거 보고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이맥스는 꺾이면서 이제 올라갔고요. 왜냐하면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주인데 장비에 필요한 것들 그걸 뭐라 그러죠? 잊어먹었네요. 우선 장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 그다음에 사무개발은 뭐 그냥 쏘쏘입니다. 요날 말씀드렸고요. 광명전기는 바닥을 다지는 것 같은데 확 떨어져 버렸죠. 오늘 남북 관련주들은 거의 다 떨어졌죠. S모드 여기는 자율주행 쪽이었는데 여기는 그 국회의원이 뭐 자율주행 뭐 했다라고 해서 한번 올리고 떨어졌습니다. 이날 말씀드렸다가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 사도 사면 되는데요. 파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팔아야 수익이 되니까요. 노르프 페인트 12일날 말씀드렸고 이월드 12일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둘, 넷, 여섯, 7개 중에서 뭐 한 두세 개 올라가고 세네 개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도
수익 나는 사람만 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기준이 깨지면 팔고 나와야 되고, 기준을 지키고 있으면 계속 들고 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3%를 중시를 하셔야 됩니다. 3%. 내가 3%만 넘어가면 계속 매도를 해야지. 하루에 3%면 열흘이면 30%입니다. 근데 하루에 3%, 10%씩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도 많아요. 3%만 잘 지켜도, 이틀에 3%만 지켜도 한 20%씩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업 투자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 직장인들은 조금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투자하고 팔고 사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좋죠. 오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모르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를 좀 얘기해 봤고요. 다음에도 생각나면 한 번 더 3탄으로 한 번 더 하고요. 아니면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수중찌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